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10월달 마지막 날이 내일이 매매일인데, 어쨌든 내일은 11월달에 전초적인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말들은 잘들 쉬고 계십니까? 오늘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좀 너무나 허망한 그런 일들이라 상당히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오늘 좀 우울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을 한번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에 나갔던 미션 종목 중에 IBKS 16호 스펙이나 신형 스펙 6호 같은 것은 상당히 모습이 좋았는데 잘 진행을 했는가 모르겠군요. 자, 수요일은 QRT 11월 2일이죠. 2일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QRT 교보 스펙. 목요일도 스펙주가 두 종류 있고, 자, 금요일이 또 신규 성장주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체크는 해놓고 기록은 해놓고 기본적인 정보들은 또 탐색을 해보고 알아둘 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물론 제가 뭐 한번 체크는 해드리겠지만은 이런 것 정도는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내일 당장 볼 종목들은 이 정도로 도출을 시켜보았는데 주석을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스테크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액분이죠. 변경 상장이 됩니다. 기준 가격이 5,780원이에요. 액분이 되어 놓으니까 14,450원짜리 5,780원인데 액분, 액병 이런 병행 상장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죠.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역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거니까요. 네, 한번 보죠, 흐름을. 그리고 교보 9회 스펙이 지금 보면 31일날 상호가 변경 상장이 됩니다. 상호가 변경 상장이 되죠. 벨로프라는 아마 이름으로 변경이 상장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시장이 또 이름이 상장할 때 이름이 바뀌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교보 9회 스펙도 같이 좀 올려놓고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아마 벨로프인가 아마 그런 회사하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얘를 보면 알겠죠. 더불어서 신규주 상장했던 저스텐과 산돌은 같이 묶어서 또 계속 감시를 해 주셔야 해요. 시간에서 산돌은 0.5% 크게 빠진 것은 없습니다. 빠진 건 없습니다만은 요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요 근래의 종목들이 좀 있었죠. 음봉을 두 개 내려주고 올려치기 내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양봉 진행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음봉에서 놓으면 손 대지 마시고요. 저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 저희들 역시도 타점은 저희들이 1300원의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갔죠.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컸는데 그때 만원대에 물량이 좀 제법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1300원을 6%대로 보고 집어들었는데 대부분 다 아마 5%대 마이너스 5%대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도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5, 6%대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35, 6%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죠. 사실은 30% 마무리했지만 지금은 음봉입니다. 마이너스 2% 빠져있죠. 그대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살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양복을 바뀌면서 옷을 바꿔 갈아입으면
당연히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시장은 아직 커다란 이슈가 없는데 자, 다음은 피코그램 한번 봅시다. 다 이런 건 기술주죠. 자, 피코그램 시간에 1.8% 올려져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큰 물량은 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술적 차원으로 볼 때 내일 양봉을 띄우고 그대로 따라 쉽게 세운다면 바로 따라 붙어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삐리야 밀린다 그러면 이런 것은 손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간결하게 양봉 매매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한 1, 2%나 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술주 개념으로 봅니다. G2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G2파워는 시간에 3%를 올려놓았어요. 전형적인 상승자 패턴으로 관련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정적인 한방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결정적인 한방을 내주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도를 시간에 3%를 올려놓았다면 그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9,170원이면 지금 현재 내일 만약 9,170원 해도 한 이 정도 근처에서 하면 출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고점은 깨고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한번 해볼만 하다. 물론 이제 그만큼 재료가 그리고 시장이 동조 현상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봐줘야 되겠죠. G2파워 같은 것은. 플라제 맵은 이제 신규 상장도 요즘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오늘 시간에 7% 올려놓았어요. 근데 이것은 지가 잘나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요 근래 보면 샤페론 같은 종목이 시간에 8% 뛰어넘고 뭐 한 아침에 한 7, 8% 올랐다가도 꺼지고 뭐 가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애들이 다시 이것을 그런 작전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주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을 잡아주면 흡입력이 크다고 했죠. 시장을 벌레꿀처럼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신규 상장주 종목을 만나면 딱 상한가를 딱 띄워주고 그 다음도 상한가, 그 다음도 상한가, 그 다음도 상한가, 그 다음도 이런 신규 상장주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신규 상장주가 없지요. 전부 다 뭐 다 꼬꾸라져서 죽어 자빠졌다가 나중에 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게 기세가 다들 약할 수밖에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규주니까 관심있게 좀 봐줍시다. 플라즈맵을. 한일 사료는 내일 곡물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적어 놓았어요. 굳이 한일수라고 아니더라도 뭐 고려산업도 좋고 대주산업도 좋고 뭐 한탄도 좋고 미래생명자원 좋고 경농 조비 뭐 여러가지 종목들도 다 좋아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맺었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을 빼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발을 빼버리고 다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좀 안정세를 찾아가던 글로벌 식량 가격이 다시 요동칠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또 기아 문제에 완전히 또 한 번 더 치명타를 날리는 또 이런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사료나 뭐 고려산업 뭐 이런 애들 같이 좀 놔봐 주시고 한탑이나 다른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도 같이 좀 봐주시고 어느 것을 하시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내일 시장에서 아침에 딱 보면 알아요. 테마주 쪼르륵 찍어 놓는데 시장이 별로 시가도 뭐 별로 움직이지 않고 별로 흐름이 없다 하면 그냥 손 안 대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관련주를 하나 더 볼 종목은 요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당우 같은 이런 애들도 혹시 모르니까 관심 꺼내나 한번 두십시오. 인도가 설탕 수출을 또
1년 동안 또 늘렸네요 또.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또 2023년 10월 31일까지 또 이제 1년 동안 더 기할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타격을 받을 그런 것도 있겠죠. 상당히 인도는 뭐 세계 설탕 생산의 1위 아닙니까? 수출도 2국가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대한제당 쪽이나 설탕 관련주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SL 바이오닉스 봅시다. 금요일날 저는 왜 자꾸 떨어지나 하고 좀 회원한테 야 저거 좀 어떻게 됐어? 저 한가까지 가노 좀 알아보래 그랬는데 불성질 뭐 이래 하는데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여기 쭉 자료를 둘러보면 넥스턴 바이오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넥스턴 바이오가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SL 바이오닉스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뭐 한가를 간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앞질러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앞질러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한가를 들어간 종목도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시가를 깊게 한번 눌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면 한번 타점을 한번 잡아주시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예요. 과연 시장이 그 재료로 가지고 내일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생각했던 기본적인 한가 같은 모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기술적인 조금 세밀함이 필요하니까 한가 종목 좀 조심들 하시고, 한가 종목에 한가 62만 6천 주가 몰려 있지만은 언뜻 많아 보여도 거래량이 2억 1천만 주, 2,100만 주거든요. 2,100만 주인데 이 420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L 바이오닉스 내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금량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상한가를 못 간 점은 참 좀 금량으로서는 조금 안 좋죠. 마무리를 딱 지어줘 버렸으면 상당히 월요일날 볼 가장 좋은 모습의 종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상한가를 못 주는 게 참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시간 내서도 상한가로 잡아줬으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죠. 더군다나 내일은 어쨌든 간에 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쌍끌이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것은 뭐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1.6% 올랐는데 뭐 한마디로 치고 올라가면 이거 따라 붙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한 3% 정도 치고 올라가면 그래 뭐 한 3%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합 깨면 버린다, 이런 아주 작게 마인드를 먹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조금 흐름이 더디더디하다 하면 발로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고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양지사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뭐 슈퍼개미가 이제 연말에 뭐 팔 때가 됐죠. 이제 11월달, 12월달 했더니 팔겠죠. 자기도 그때까지는 안 판다고 했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예. 하지만 또 우리가 늘 느껴왔듯이 예를 들면 코리아 SE 같은 종목도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 준 날, 이런 날은 다 그 다음에도 음봉이 나올 거라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바로 상한가를 올려줬죠. 어떤 그런 추세적인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코리아 SE는 리튬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양지상조 그거는 조금은 틀려요. 더군다나 내일은 아마 우리나라 지수도 나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스닥
다우존스 뭐 이런 애들 흐름이 다 좋죠. 2%대 3%대 지금 올려가지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아마 우리 지수들도 흐름이 좋을 거예요. 그럼 뭐 양지사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줍시다. 끼가 있는 종목은 쉽게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43,000원 43,500원이면 6%대 지금 시간이 3%니까 내일 밀리면 6%대면 너무 작지요. 43,000원 정도 잡아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한 8%대 거기 넣어주면 한번 볼까 이런 마인드. 43,7.9%니까 이런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내일 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쉽게 끼가 있는 애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코리아 SE는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죠. 지금 죽을 놈이 안 죽고 살아나면 잘 봐줘야 되거든요. 잘 봐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관망을 해야 됩니다. 선빵을 때리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할 거예요. 음봉에서 좀 놀겠죠. 놀다가 시장이 버리버리하면 얘가 아마 다시 반등세를 잡아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지사의 어떤 그 역할을 코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별 할 게 없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한번 코리아를 보는 버릇을 해보세요. 간식거리는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 겁니다. 한미도 마찬가지죠.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금요일날 뭐 가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에서는 2.5%를 지금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늘어진 폭도 별로 없죠. 마이너스 3% 이까지 고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갔는데도 음봉이 나왔는데 겨우 마이너스 3% 나왔다가 종가상으로 또 끌어올려서 끝났어요. 안 밀리는 건요. 간신을 많이 좀 얘는 완전 이것도 내일 양봉을 시가를 띄우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식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1차 정도 매수를 넣고 방향을 확인한 뒤에 2차 3차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일은 그래도 명색이 31이라 사람들 마인드가 좀 오락가락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일 치켜 세운다면 이제 다음 달 한 달 동안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내일 종목들이 뭐 입에 맞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입에 안 맞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시 여러분들이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종목을 하고 어떤 매매를 하든 자기만의 원칙은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싸움을 걸 때는 승부를 걸 때는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볼 줄 아는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찌질하게 돈을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한 종목에 모든 것을 짓는 그런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종목이나 쉽게 할 수는 없겠죠. 내가 5천만이 있다면 이 5천만 한 종목에 승부를 걸을 텐데 그 아무 종목에도 넣을 수는 없죠.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먼저 보라라고 해서 보고 나서 해도 늦지가 않다. 방향을 확인한 후에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다음 주 한 주쯤 매매를 잘 진행시키도록 합니다. 내일 지수는 뭐 별탈 없어 아마 양봉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 자, 10월 마지막을 보낸 날에 우울한 일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마인드 잘 갖추시고 다음 주 실질적인 11월달 매매를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강건한 마인드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뵙기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성문의 문제였습니다.